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1 개막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2월 22일 기준으로는 진짜 뭐 3일? 4일 정도밖에 안 남았을 정도로 정말 K리그 개막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프리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오늘은 그 프리뷰 진행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 마지막 날의 첫 번째 영상은 대전 하나시티즌인데요. 지축을 흔들겠다 라고 대전이 선언한 건 아니지만 이 지축을 흔들 거라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하지만 이적 시장을 까보니 지축을 흔들기보다는 내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대전 하나시티즌은 어떤 이적 시장을 보내면서 시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간략하게 팀 개요를 해볼 건데요. 지난해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지난해 대전 하나시티즌은 K리그2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반번에 바로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로 진출을 했고요. 21승 11무 8패 성적을 기록했고, 승강 플레이오프에서는 김천 상무를 만나서 2승을 거두면서 승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FA컵에서는 이제 승부차이 끝에 탈락하면서 2라운드 탈락을 하게 됐는데요. 이러했던 지난해 대전 하나시티즌의 MVP는 조유민입니다. 오자마자 주장이 됐고, 주장을 달자마자 승격을 시킨, 정말 뭔가 그 중간에 내용도 너무나 좋았지만 결과만 봐서라도 정말 되게 대단한 활약을 지난해 조유민 선수가 해줬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에는 이민성 감독 그리고 주장 주세종 선수 체제로 시즌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즌에 예상되는 건 아마 잔류 경쟁인데요. 이 대전이나 광주나 개인적으로는 이 승격한 팀이 바로 파이널 A를 노리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이 승적을 만들어내서 파이널 A에 바로 가기를 기대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잔류 경쟁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선은 또 지난해 베스트 11을 보면서 또 어떤 인앤아웃이 있었는지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창근 키퍼, 백스리에는 김민덕, 조유민, 임덕근, 그 위쪽에는 민준영, 이진현, 이현식, 이종현, 그 위에는 레안드로, 공민현, 그리고 마사였는데요. 보면 지금 이 빠진 선수들이 안 보이죠? 네, 거의 다 남았습니다. 지금 이 파이널, 이 베스트 11, 지난해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갔던 이 선수들이 보면 한 명도 안 빠졌습니다. 이진현 선수가 FA로 이적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안 나갔죠. 하지만 이 베스트 11에 변화는 생길 예정이긴 합니다. 이 선수들의 가치는 562.5만 유로, 77.8억 정도의 가치에 달했는데요. 여기서 어떤 인앤아웃이 있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웃을 보면 여기 있는 선수들 중에는 이제 아웃된 선수들 중에는 22인 스쿼드 내에 들만한 선수는 있었지만 베스트 11에 든 선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키퍼와 미드필더에는 아웃이 없었고, 수비수에는 김재우와 권한진이 각각 입대와 트레이드로 팀을 떠났고요. 공격진에는 김승섭은 이제 완전 이적, 원기 정도 완전 이적을 했고, 윌리안은 서울로 임대, 카이저는 기간이 종료돼서 돌아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돌아온 선수도 있는데요. 키퍼나 미드필더는 나간 사람이 없는 만큼 딱히 들어온 사람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신이나 이런 건 들어왔겠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또 준주전급 내지는 주전급 선수들이니까 이 정도로 다루도록 하겠고, 수비수 자리에는 윙백의 오재석이 권한진과의 트레이드로 영입됐고, 김현우 선수를 이제 크로아티아에서 영입을 해왔습니다. 공격진에는 유강현 그리고 티아고 선수가 또 영입이 됐고요. 이 대전의 센터백 안톤인가요? 그 선수가 또 들어왔다고 하는데, 제가 이 영상을 19일에 만들고 있거든요. 이 19일 기준으로는 뭔가 뜬 게 없어가지고 제가 다루기가 좀 애매해서 안톤 선수는 빠져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뭐 안톤이라는 선수의 오피셜이 떴거나 이러면 제가 또 영상에 부가 설명란에 올려드리는 것으로 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3년에 예상되는 베스트 11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은 이창근 키퍼, 백스리에는 김민덕, 조유민, 임덕근, 그 윗선에는 서영재, 이진현, 주세종, 오재석, 그 윗선에는 레안드로, 티아고, 이현식입니다. 보면 이현식이 왜 오른쪽 이선에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정말 사실대로 말씀을 해보자면 이현식이라는 선수는 대전 하나시티즌에서 이 트랜스퍼 마켓상 가치가 꽤 높은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현식이라는 선수를 어떻게든 좀 살려서 넣어서 이 대전의 가치를 조금 더 높게 평가받게 하고 싶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현식을 이쪽에 넣는다면 어떨까라는 좀 고민 끝에 이현식을 이쪽에 넣게 됐고요.
이 이진현과 주세종 선수가 아무래도 이 중앙에서 투미들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서영재 선수는 입대를 하지 못하고 결국 남았기 때문에 우선은 시즌을 어느 정도는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오재석이 또 경기를 편하게 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주전 경쟁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간 베스트 11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지난해와 비슷하게 3-4-2-1 정도의 포메이션이고요. 베스트 11의 가치는 535만 유로, 74억 정도에 달합니다. 자, 이러한 시즌의 대전은 키플레이어는 역시 조유민인데요. 조유민은 주장을 내려놓습니다. 지금은 이 합류하자마자 그 해의 승격을 이끌어냈던 주장이지만, 이 주장이라는 자리가 사실 부담도 있고 96년생이면 주장을 하기는 살짝 어린 나이이기도 하거든요. 또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 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어느 정도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담을 내려놓고 본인의 플레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 이민성 감독도 그렇고 조유민 선수도 그렇고 주세종 선수에게 주장 자리를 넘겨줬는데, 이제는 조유민 선수가 보다 더 부담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플레이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A 대표팀에도 과연 또 다회 승선을 할 수 있을지는 또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새로운 감독이 부임을 하게 되면 다양한 선수들을 뽑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조유민 선수도 충분히 또 그 센터백 풀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선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물론 주전 자리에는 김민재라는 너무나 좋은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유민 선수가 당장 주전 자리로는 어렵다라고 봐도, 그래도 뭐 또 조유민이 서브로는 충분히 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2026년 북중미 월드컵도 바라볼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또 고려가 된다면 조유민도 올해 또 3월 A매치에도 충분히 또 소집이 될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대전의 시즌 기대 요소는 첫 번째, 이적하지 않은 이진현인데요. 사실 지난해 말부터 이진현 선수는 본격적으로 축구에 눈을 뜬 모습이었습니다. 이진현이 이렇게 포지셔닝이나 이런 게 좋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진현 선수의 시즌 말 모습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게 K리그 1까지 이어진다면 충분히 기대할 만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의 파트너가 주세종이라는 것 역시 좀 기대를 할 만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 스트라이커 자원이 매우 두터워졌습니다. 사실 공민현 선수 내지는 뭐 윌리안이나 이런 선수들이 톡을 받던 대전인데, 지금 보면 티아고와 유강현은 K리그2에서 증명을 이미 마친 선수들인데, 이 두 명의 선수를 제대로만 활용할 수 있다면, 시시각각 딱 맞게 사용을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기대할 만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K리그1에서 통할지가 변수지만 그래도 기대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후방. 이 백스리도 변화가 없고 골키퍼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 네 명의 선수가 아마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선수들이 계속해서 안정감을 갖고 시즌을 이어간다면 앞에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선수들이 플레이를 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 요소도 있죠. 첫 번째는 센터백 로테이션 자원의 경험 부족입니다. 현재 대전 하나시티즌 로테이션 센터백 자원은 김현우 그리고 변준수인데요. 이 두 명의 선수는 김현우가 99년생이고 변준수가 2000년생, 2001년생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명의 선수 나이에서도 보시다시피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 두 명의 선수가 로테이션 자원일 때 온전히 K리그1에서 활약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선 측면 뎁스가 좀 아쉽습니다. 레안드로는 뭐 나쁘지 않은 능력 보여주는 선수지만, 뭐 이현식이 들어가던 아니던 그 자리에 뭐 들어가려면 배준호, 신상은, 뭐 김인균, 다양한 선수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선수들이 과연 K리그1에서 온전히 통할 수 있는가, 이건 아직 변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좀 불안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이 스쿼드가 K리그1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 몇몇 있기 때문에 광주나 대전이나 초반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까지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대전의 개막전 상대는 강원FC인데요. 최용순 감독 그리고 주장 임창훈 선수로 이번 시즌을 시작하는 강원은 아마도 3-4-3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맞대결을 펼치지 않았지만 2021년 승강 플레이오프 1승 1패를 기록하면서 결국 대전이 승격에는 실패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승격에 성공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또 복수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2월 26일 일요일 4시 반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대전 하나시티즌 2023년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처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축을 흔들기보다는 기존의 틀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내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또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대전이라는 어떤
그런 색이 좀 느껴졌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성공적인 계획이었을지 아니면 조금 더 보강을 해야 했는데 못한 것일지는 시즌이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점들 과연 어떻게 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대전 팬분들이나 K리그 분들이나 또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전 하나시티즌 2023년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